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 심리학 중에 일주론 을묘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맨 위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자, 오늘의 을묘 일주의 심리 통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보면은 을묘가 12운성으로 보면 걸록지에 해당하죠. 비견, 자, 걸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을묘는 천간과 지지가 같다고 해서 간여지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간여지동. 그리고 을묘 자체로 놓고 볼 때에는 을은 아직까지 봄이죠, 봄. 봄에 태어나는 새싹과 같다. 그래서 또 을목은 물상으로 보면은 작은 초목이나 화초와 같은 것이고 또 경금에 대입을 해보면은 을은 그 속성이 정제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치밀한 주체다. 또한 간목은 움직이고 적극적이고 동적인 데 대해서 을목은 정적이고 고정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을목을 주체로 해서, 즉 나로 해서 묘를 만나잖아요. 지지에서. 그 묘의 속 중에서 가장 큰 지장간 대표적인 것이 을목이죠. 좌우묘유는 인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때는 그냥 기가 한 기만 있는 걸로 보십시오. 묘는 을, 자는 개, 또 유는 신금, 또 오는 정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묘는 사회적 성분이 해묘입니다. 을목이죠. 그래서 목이 되고 계절로 보면은 아직까지 또 봄 중에서도 중춘이죠. 중춘, 중간봄, 중춘이 되고 그리고 본기로 봤을 때는 역시 또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제적인 성분이 을목이 원래 속성이 정제적인 것이고 또 을목과 요 나의 주체인 을목과의 대비했을 때는 을은 뭐가 됩니까? 비견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제적 비견에 대해서 다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간지가 천간과 지지 같다는 말은 간여지동이라 그러고 간여지동 중에서 을묘나 신묘는 아예 똑같습니다. 위가 음목이고 아래도 음목이고 위가 신금이고 아래가 신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을묘와 신묘는 이제 그 두 성분이 간여지동인데 어떤 성격이냐면 매우 주체적이고 고집이 세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을묘와 신묘는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임자도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을묘, 신묘, 임자가 가장 고집이라고 하면 그렇고 주체성이 아주 강하다 할 수 있어요. 을묘는 부드러우면서도 보기는 부드럽게 보이면서 절대 굽히잖아요. 넘어갔다가 다시 일나고 넘어갔다가 다시 일나는 7.8교 같은 그런 성질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잘 굽히지 않습니다. 그냥 끊기지가 않습니다. 굽혔더라도 다시 일나고 굽혔더라도 일나는 거니까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계적 비교는 을목은 정물로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간목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을묘의 경우에는 매우 그 숫자가 이 정제가 많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고 을묘는 영운이 변하지 않는 숫자판과 같이 가장 고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매우 치밀하지요. 또한 을목은 실리를 추구합니다. 실리. 정제, 즉 현찰을 갖다가 추구를 한다. 을목은 비견이므로 을묘만 놓고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을묘일주라 해서 을묘가 다 뭐 고집이 세고 뭐 하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을묘와 같이 아래 위가 간여지동인 경우에는 비견이나 급제인 경우에는 주변의 글자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을묘일주의 주변에 관살이 많다, 경금이나 신금이나 이것이 많다 하면은 이 을묘일주는 기관, 즉 관청이나 정부나 또는 다른 어떤 회사를 위해서 치밀한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식상이 주변에 있으면은, 을목이 식상이 주변이면 화죠. 화가 있으면은 매우 달병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창조적인 힘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재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옆에 재성이 있으면은 돈을 번다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 있으면은 방법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재성이 있으면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식상과 재성이 다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이 한 곳으로 치우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을묘가 있으면 주변에 화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섞이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을묘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 나쁜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을묘가 주변에 목이 엄청 많아요. 수목이 엄청 많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가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목으로 토가 목국토 당하니 토는 돈이지요. 재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되고, 또 뭐 시어머니도 되고, 또 부인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 몸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되기 쉽다는 겁니다. 주변 상황을 고려를 해서 통변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을묘가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보고 기본적으로 을묘는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성품이 아주 고집이 많고 자기 주체성이 뚜렷하다는 그것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또 을묘는 법이죠. 인정이 많고 봄은 아주 소심하고 또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하는 순진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을묘가. 을묘는 사실은 그 목은 기본 자체가 인이죠. 인의 지신이라면 인이 아주 마음이 아주 순하잖아요. 순하다. 인정이 많고 순하고 소심하다. 사심한 것은 음은 소심하다. 양은 아주 마음이 크죠. 그래서 성실하고 치밀하고 분명하다. 이 이유는 정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외유내강하다. 이것은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스스로가 굉장하게 을묘가 보기는 강단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는 이를 꿈꾸면은 결단력이 매우 강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을묘가 묘가 작용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도화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주의 구성상 을묘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묘와 관계되어 있는 또 미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을목이 위토를 극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주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또 너무 을묘인데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을목은 속성이 전제이기 때문에 치밀한 관리를 잘하고, 또 한편으로 어찌 보면 또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지 묘목은 비견이기 때문에 주체성과 독립심이 많고 누가 뭐래도 my way, 나의 길을 간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묘는 적성은 직장인이 적합합니다. 네, 또 사실 또 을묘가 주변에 글자를 봐야 돼요. 관이 있으면 뭐가 돼요? 역시 직장 생활이 좋겠고 또 묘가 있으면 화가 있으면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외교라든지 또는 상당히 사교와 관련된 그런 영업과 관련된 일도 할 수 있고 그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또 을묘가 수가 있다면은 인성이 있다면은 또 학자라든지 이런 교사라든지 이런 쪽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반적으로 을축은 축도 속에 신금도 있고 또 기토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은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요. 편간이니까. 그런데 기토는 뭐냐면 을모 입장에서는 기토가 지시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를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시하는 직장인이다. 상당히 높은 고위직 갈 가능성이 있고 을묘는 일반 직장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안정성의 비중을 두므로 직장이 좋다. 간목은 활동성이 비중이 두므로 직장이 어울리지 않고 자기 자체의 독립적인 사업체 같은 이런 것이 좋겠지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을묘의 행운은 비급의 혼재, 즉 을묘 외에 또 간목이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즉 비급이 많아지면은 토를 공격을 합니다. 토가 여기서 재성이거든. 그래서 돈이 나갈 곳이 많다는 것을 암시를 한다. 신약 사주에서 수와 목을 좋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도 좋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목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이 오게 되면 수가 있다면 금생수 되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관인상생하기 때문에 이 신약사주에서는 관인상생 사주가 좋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을 가도 좋다. 신강사주에서는 대체로 화와 토가 좋다. 왜? 목이 아주 막 수목이 아주 많으면은 그 힘을 빼내 유통을 안 하면은 병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목이 유통을 하려면 방향은 화죠. 목색 화. 그래서 화가 식신상관이 되고 토는 재물이기 때문에 화토로 가면 좋겠다. 즉 말해서 비긴급지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시신 생재로 가게 되면 재물복도 있고 먹을복도 있고 좋겠다. 신강사주인 경우 철을 극하고 재물복이 적다. 맞는 말이죠. 신강사주에 을묘가 엄청나게 신강해가지고 목이 너무 많다면 뜯어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뜯어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뜯어먹을 게 내가 뜯어먹는 게 아니라 뜯어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적지요. 그래서 철을 극하라 하고 재물복이 적다. 또 여자는 남편을 이기려 하고 왜 여자는 남편을 이기려 하느냐 하면 목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 힘이 엄청 그냥 말똥마시 힘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관성이 무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첩이라는 것은 옛날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것을 애인으로 즉시 바꾸겠습니다. 애인. 자, 애인인 경우에는 본처로 실질적인 본처로 섞여간다는 말은 지금 현재 구조상 섞여가는 건 없죠. 이혼하고 원래 본인을 이혼하게 하고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그 남자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묘가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 천간지지가 모두 땅 위에서 이 솟아오르는 새싹과 같은 기운이다. 그래서 이상이 높고 미래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아름다운 세계를 늘 동경하고 상상의 나를 펴는 순진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과 행동에 미래에 대한 강한 꿈은 여린 품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다. 그러니까 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꿈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끈질긴 생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전 팔기처럼 계속 도달한다.
마음이 풀처럼 여린 탓에 평생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너무 을묘가 부드럽잖아요. 그게 막 여기서도 콕 찍어보고 여기서도 콕 찍어보고 해서 찍히는 데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는다. 제복은 크지 않지만 차근차근 축제해서 재물을 쌓아가다 보면 무난한 삶을 살 수 있다. 을묘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다. 특히 초년에 변화가 많은 인생을 굳센 의지로 잘 이겨내면 저 을묘가 처음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보면은 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모와 을묘가 아주 이쁘게 생겼죠. 그 꽃처럼 다 그냥 하늘도 꽃, 땅도 꽃이야. 그러니까 미모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을묘를 신살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너무 지나갔습니까? 어, 9번 했고 10번 했고 11번 신살. 신살로 보면 음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칭과 처자와 인연이 박하다. 그런 내용이 있고 존칭, 부모죠. 처자와 인연이 박하다. 남자 사주는 배우자와 중도 단절할 운명이 있고 여자 사주는 부모 인연이 박하했고 남녀 모두 생시에 있으면 을묘가 생시에 이렇게 있으면 자녀 신상 문제로 보시면 합니다. 이 무슨 소린가 하면 을묘가 여러분들이 보면 정강과 지지가 함께 있는 것을 간여지동이라 그러거든요. 간여지동. 그럼 간여지동에 을묘가 만약에 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에 있으면 연에 있는 간여지동은 조상의 힘이고 그게 나의 잠재적인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월에 있으면 을묘가 월에 있다면 거기 있다면 그 을묘는 사회적 궁이기 때문에 그 조직, 사회 조직에 한번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 똑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에 을묘가 있으면 자기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위주로 나가죠. 주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지금처럼 시에 있단 말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을묘는 을묘가 침이 쪽 나오기 때문에 현침살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을묘는 성격이 아주 빼쪽빼쪽하고 말을 해도 콕 찔러서 말합니다. 아주 그냥 을묘가 부드럽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을묘가 어쨌든 말을 콕콕콕 찍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무도하게 보이겠다. 직업은 침이 달린 관계에서 팔인업, 의학업, 을묘가 원래가 약초 관련된 의학업, 기술업, 침술 이런 것이 좋기도 하고 때로 따라서 역수로 가도 괜찮다. 곡각사조라는 말은 그 다음에 기토, 사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주 수독 단절, 수술, 신경통에서 팔다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곡각살이 있는 사람은 어디 특별한 어디 병도 없으면서 계속 아픈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흔히들 신병이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그 팔전이라는 살이 있는데 이것은 일명 전록객이다. 전록객이라는 말도 근록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이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녹이 아래에 있으니까 여명의 형축파이가 없고 흉신이 없으면은 인물이 아주 고상하고 시부모 은덕도 잘 은으로 받아가지고 평생 태평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명이 바로 팔전인데 을묘가 팔전에 나간다. 형충파이나 흉살이 오면 판이 백출하고 그런데 만약 을묘가 형충파이가 을묘 옆에 유가 왔다든지 묘 옆에 또 뭐 신이 오면 뭐가 됩니까? 묘신 언제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형충파 해살이 온다든지 흉살이 오게 되면 흉살이 뭐 신금이 원진살이나 뭐 기붕만사 같은 것이 오면은 역시 흉살이 되죠. 그럼 화환이 백출한다. 화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남편과 갈등하고 만약에 을묘가 월에 신이 있으면 묘신 원진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항상 갈등합니다.
자식과 갈등이 생긴다. 배신당하고 버림받는다. 또 이 시신에 속해서 시신에 속함으로써 을묘는 인간의 정신과 활력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을묘는 목이죠. 목은 정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신과 관련이 있다. 정년기에 개운하여 행복한 장래가 약속될 수 있다. 왜? 을묘가 원래 보면 인생으로 볼 때에는 목은 봄이잖아요. 봄에 활짝 피어서 개운을 해서 그 힘으로 평생을 가는 수가 있더라. 13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이제 운을 한번 봅니다. 전체 운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운을 조금 이렇게 좋게 흐름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주를 잘 바라보고 그 사주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을묘는 어떤 기운이 있냐면, 을묘가 간여지동으로서 똑같은 비견이 있어서 비견이 많아지게 되면은 재산을 딱 함부로 쓰는,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기운이 있다. 즉 말해서 목극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쟁제가 되면은, 공급쟁제는 목 기운이 많은 목이 그 재산을 하나 놓고 다투는 걸 말해요. 그래 되면 정말로 돈이 다 날아가고 없다 이 말. 여자도 날아가고 처자가 흩어진다 이 말. 검소하게 절제할 줄 아는 지혜와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비견급제가 있는 사람은 좀 검소하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참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을묘는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좋은 음식이라고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겠죠. 왜? 을묘는 비견급제가 많으면 막 토로로 막 그걸 해요. 그러니까 토로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음식에 해당하거든. 음식을 막 탐을 한다. 비견급제가 많은 사람은 음식을 탐을 한다. 그래서 위장병이 걸리기가 쉽겠다. 이 사주는 특히 여린 탓으로 남녀 모두 색정에 대한 그리움이 지나치게 많다. 을묘가 어떻게 말하냐. 을묘 자체가 꽃이야. 꽃은 벌이 날아들고 여러 가지 음양조화로 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워. 특히 묘는 도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도화는 인기살이죠.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화장도 짙게 해야 되고 또 내가 뭐 좀 잘난 척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남녀 모두 자신의 배우자를 흑하는 기운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인내해야만이 큰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다. 을묘일주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을묘일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업으로 볼 때 직장이 좋다고 그랬죠. 직업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문학, 예술, 교육자, 대중, 음식점, 연예인, 공무원, 교육자, 외교관, 무역상 등이 적합하고 또 이 목이기 때문에 나무가공업이나 풀프, 제지업, 지업사 또는 양곡, 화초, 정화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을묘일주가 수행법을 하면은 절수리는 좋습니다. 왜? 중간에 자꾸만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려면 절수련 인내심이 길러라. 부정간을 하는 이유, 명상에서 부정간을 하는 이유는 너무 욕망의 색욕이라든지 이런 욕망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법은 서로 남녀가 있을 경우에 그 상대편의 나이대로 지금 그 상대가 50대면은 40대면은 50대, 60대, 70대, 80대, 90 이렇게 쭉 가면서 그 사람이 늙어가는 걸 보고 맨 마지막에는 죽어가는 것까지 관을 해보는 거다. 그러면 죽어서 간 속에 들어가서 뼈가 다 상하고 그 다음에 모든 뭐 물질들이 흩어지는 백골이 흩어지는 것을 본다면은 아예 애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관을 하라고 하는 것이 부정관입니다. 또 아미타불 연물정리법도 있습니다. 건강은 비, 위, 폐, 대장, 신경통, 관절이 유의해야 되는데 비위는
을묘가 목이 많아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토인 비위가 상한다 뜻이고요. 또 목이 너무 세면 금이 상해요. 그래서 폐대가 상한다. 그 다음에 신경통, 관절 같은 것은 을묘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통, 관절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을묘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드리보면 을묘는 온화한 성품이면서 어떤 분야에도 유능하게 적용할 수 있다. 왜? 을묘는 주변에다가 글자가 뜻 글자가 오늘 따라가지고 아주 변화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관이 오면 관살 직장과 관련해서 아주 유능한 힘을 발휘하고 을묘가 힘이 있으니까 화가 오게 되면 재능을 발휘하게 되고 식신상관이니까 토가 오게 되면 재물 관련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만약에 수가 오게 되면 인성이죠. 인성이니까 배움이라든지 가르치는 그 분야에 특출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튼 을묘는 자기가 대장이 되는 것보다 보좌하는 역할, 참모 역할이 좋다. 지난번에 배울 때 간목은 대장이죠. 대장인데 그래서 을목은 보좌나 참모 역할이 좋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을묘가 왜? 간여지동이잖아요. 표현력도 강하고 동사 구분도 확실하고 결단력과 추진력과 외교수완도 뛰어나다. 성실하고 치밀하며 매사에 분명하고 정확한 성격이다. 이것은 정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이 많고 착하죠. 지구력이 약하고 요거는 지구력 약한 것은 있습니다. 이성적인 일을 추구하고 실천력은 좀 약하다. 하지만 고집은 세다. 이번에는 을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가지고 언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을묘가 봄철에 태어나면은 봄철에 태어났단 말은 목이 너무 강하잖아요. 비견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봄철에 태어났다면 이걸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바꿉시다. 네. 자, 비견 급제가 많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견급제가 많다. 자, 비견급제가 많으면 결론적으로 재성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끊고 매는 의사나 타협성이 부족하나 인간미가 있어서 끈기가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정에 쉽게 식어 이성간 지속이 없다. 여성은 살림을 잘 사는 아내형이다. 참고하시고요. 앞에 다 설명을 한 것을 좀 약해놔서 부모운이 부족할 때 이거는 을묘의 특성이죠. 비견급제가 많아지면 부모운이 부족하다. 왜? 부모운이 왜 부족합니까? 자, 비견급제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토가 그걸 당한다. 토는 부다. 그 부가 약해질 수밖에. 또 비견급제가 많으면 인성 힘을 싹 빼버린다. 인성 힘을 빼면은 뭐야? 엄마가 힘이 빠지잖아요. 어머니 젖이 다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비견급제가 많으면은 엄마의 힘도 빠지고 아버지도 그걸 당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너무 비급제가 많은 사람은 대개 보면 초년에 부모를 잃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부모가 잃지 않고 있더라도 부모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를 해야 될 그런 운에 처하기 쉽다. 그래서 부모는 부족이고 어릴 때부터 저지 부족하고 고생하기 쉽다. 그 뜻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다 뭐냐면은 이 오행 십성의 다가를 가지고 통변을 하는 겁니다. 인묘 공망자나 을묘, 신묘, 기후일주는 배필이 불길하고 이면 같은 을묘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을묘가 원래 목이 많은데 또 을묘를 만나면 목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당연히 안 좋고 또 을묘가 신묘를 맞이하면 천극지충이 돼서 서로 싸우고 기후도 천극지충이 되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임술이 좋다. 수생목 묘술합화 좋죠. 또 경술도 더 좋고 을묘합금 묘술합화. 그래서 배필감이 더 좋겠구나. 어쨌든 일지는 묘는 뭘 좋아해요? 인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해를 좋아한다. 해묘미 그죠? 묘미. 뭐 묘는 인
묘술, 술도 좋겠네요. 술. 묘술, 합화. 예. 술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삼합을 할 수 있는 거, 또 방합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다 좋다. 그래서 묘술합, 그러니까 묘인, 이런 것이 다 좋다. 이는 좀 목이 너무 많으니까 좀 빼버려야 되겠네요. 목세가 너무 많으면 뺍시다. 자, 을묘가 여름철을 태어나죠. 여름철은 화가 말이죠. 화가 많다면은 어질고 의리가 많지만은 부모덕이 부족하다. 그래요. 성격이 급하고 부부불화가 많고 손재 구설수가 많다. 안 낼 수가 있겠다. 왜? 여기가 식상이 많아지거든. 을묘가 여름철 태어나 뿌리면 자, 식상입니다. 식상이 발달. 식상이 아주 많아질 가능성이 적하다. 배우자는 그래서 겨울 출생이 좋고 결혼 또는 좋은 시기도 겨울철이 좋겠다. 그렇게 참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에 17, 18 을묘가 가을철에 태어나면 자, 가을철에 태어났다면 관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관살이 관살이 강하게 됐다. 자, 을묘가 가을철에 태어나면 관살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면하고 충실해야 매사가 잘 풀린다. 그런 거죠. 관살이 있으면 직장운이잖아요. 순수하고 의리가 강하고 지도력에 있어서 사회나 직장에서 성공을 한다. 좋겠네요. 을묘가 강한데 관살도 가을철 태어나면 관살도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비견도 강한데 관살도 강하니까 어쨌든 지도력이 있고 사회나 직장에서 성공한다. 그럼 이때 배우자는 역시 이 사람이 가을철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봄철 태어난 사람이 좋겠구나. 결혼 시기도 봄철이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요런 전제예요. 을묘가 가을철 태어나면은 신약해졌다.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풀어간 겁니다. 실제 더 자세한 거는 사주 전만 따지기 때문에 일단은 하기가 쉬운 겁니다. 쉽다. 일단 계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을묘가 겨울철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자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인성이 많아졌죠. 인성이 강해졌다. 인성이 강해졌다. 인성이 강해져서 그러니까 을묘가 원래 그래도 상당하게 문학적인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건데 특히 문학예술 소질이 많고 탁월한 재능, 인성이죠. 이것들이 많아져서 좋고 그래서 그런 힘이 되면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인성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의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 혜택을 베푸는 것은 뭡니까? 혜택을 베푸는 것은 식상적인 기운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배운 것이 있으면은 내뱉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식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풀어먹지.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면 식상도 있어야 배운 것을 풀어먹는다. 근데 식상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인성만 많으면 인성과 비급만 많으면은 사기 문서, 인성이 적당하면 좋은 문서지만 내한테 필요한 문서지만 많으면 사기 문서야. 또 부모로 인해 고통을 당해. 인성이 너무 많으면 배우자와 갈등, 그것 때문에 배우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배필은 겨울 출생이 좋겠다. 무슨 말이냐? 을묘가 겨울에 출생했는데 겨울 출생이 좋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요거는 여름철이 좋겠습니다. 요걸 여름철이 좋겠다. 절 출생이 길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 출생이 좋겠습니다. 자, 을묘가 겨울철 태어나면 여름 출생이 좋다.
그 겨울나무는 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겨울나무는 화가 필요하다. 자, 결혼 시기도 역시 여름철이 좋겠죠. 이런 맥락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을묘가 봄에 태어난 경우, 여름에 태어난 경우, 가을에 태어난 경우, 겨울에 태어난 경우를 살펴봤다.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에 육식갑자에 나오는 일주를 딱 가지고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일주별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름에 태어났는지 겨울에 태어났는지 그런 걸 생각해 두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강약이나 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나가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겁니다. 뭘 살피냐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운을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자, 75년 10월 3일 4시에 출생한 남자입니다. 올해 만 49세지요. 을묘, 병술, 을묘, 신사. 자, 을묘가 연에도 있고 일에도 있어요. 이렇게 연에도 있고 일에도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보면 연과 일이 복음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대개는 보면 좀 끓이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물론 뭐 사주 구성에 따라 좋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병술과 또 시에는 신사가 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을목을 기준으로 해볼 때에는 내가 듣는 기능인 수가 없어요. 수가. 이 사주에는. 즉 인성이 없다. 인성이 부족하다. 이 사람 인성이 부족한 사주다. 인성이 부족하니까 남 말 잘 안 듣죠.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성 부족. 인성이 부족하다. 인성이 부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성이 부족해 남 말 잘 안 들어요. 그럼 자기 생각들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그런 수가 많단 말이야. 그렇다 해서 뭐 특별하게 뭐 고집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야. 또 어쩔 때 뭐 하다 보면 꺾이면 또 자기 꺾이면 다른 또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묘술이 합의돼 있어요. 그리고 병신도 한칸 또 건너지만 이렇게 합하는 수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묘술이 쌍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매우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병신합수가 있으니까 병신합수수가 있죠. 신금이 있고 또 지지에 술토를 깔고 앉았잖아요. 술토가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술토는 정제다. 정제. 자, 정제의 성품이 있어나서 정제는 매우 치밀하다. 매사에 분명한 정확한 성격이다. 인정이 많고 착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묘술 합화 같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매우 실천력이 약하고 또 을묘는 두 개 다 말하는 아까 저기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간여지동이잖아요. 간여지동이니까 뭐예요? 연애 간여동이 있으니까 이 사람 성품을 바꾸기 어렵고 을묘가 있으니까 자기 주관대로 낭말 안 듣고 그냥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 사람 운이 그러면 처음에 수목으로 흘러야 되는데 운이 어떻게 흘렀느냐? 운이 보면은 음, 음, 음. 글자가 좀 보이나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 운 흐름이 청년 중년기에 화운을 전개되어 있는데
젊을 때를 보면은 화운으로 받쳐주지 않는다. 화운으로 이 사람이 수목으로 흘러야 되는데 정년기 때 보니까 화운으로 흘렀다. 지지가 4,5면 흘렀잖아요. 화운으로 흘러서 받쳐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수목운이 아니었다. 길신운이 아니었다 이 말. 고로 애로 사항이 참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오하대운 때 이 사람이 39세 말년인 40대 그 초반에 오하운을 맞이했잖아요. 오하운에 오하가 을목으로 볼 때는 오하는 식신운이 되나요? 식신. 오하는 식신입니다. 식신운에 중고 핸드폰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래서 꽤나 돈을 좀 벌이고 참 좋았는데 그 물건을 대주던 사람이 물건을 모아서 대주잖아요. 대주면 이 사람은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대주는 사람이 이분이 대주는 사람한테 이제 물건을 샀으면은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같이 내서 샀을 거 아닙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치 팔면은 10만 원치 부가세를 갖다가 내는 거죠. 그래서 110만 원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상대편은 부가세를 다 떼어버리고 돈을 하나도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를 안 해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세무서나 조사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다 돈을 입금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자기는 도망갔으니까 나는 그 사람 줬다 그래도 세무서에서는 너하고 그 상대편하고 짰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과 너가 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 자기가 짠 거를 갖다 어떻게 알겠냐면 우리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찌된 바인지 경찰이나 이쪽에서는 이분이 증명을 해야 될 뭐 그런 입증 책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입증을 못하니까 세금이 그냥 무려 한 1억 얼마가 나오는데 처음에 1억 5천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벌써 1차 처음에 소송이 패소하고 이제 또 상고를 했죠. 상소를 했는데 지금도 상소했는데도 이게 가만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힘든 상황이 있어요. 사면초가 아주 힘든 상황.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갖다가 내야 돼 상대편이 안 냈는데 상대편이 분명히 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갈 경우에는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자기는 무조건 입금했다. 입금의 자료도 있고 나도 부가세 끄는 자료도 있고 입금한 거는 상대방 통장에 입금해 줬다 했는데 그 사람과 너가 짜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요새 그렇게 짜고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근데 하다 보면 왜 그 자료로 산다는 거 있잖아요. 자료 산다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힘든 경우인가 봐요. 아무튼 이분은 수목 이 길신이고 을묘가 가을철출생이라서 뭘 해야 돼? 가을 속에 목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 사주는 목보다는 수가 더 필요해.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자기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 근데 이분은 그냥 덜렁덜렁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손해를 많이 봤다. 이제 남한테 참 물어보고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누구 의견을 그러니까 연장자라든지 그 경험 많은 사람, 경험자나 또 뭐 스승이나 이런 분들 분의 또 스승의 조언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기도를 잘 해야 되겠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왜? 인성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사례를 보면 주부죠, 주부. 64년생 7월 27일 미시. 이분은 갑진, 임신, 을묘, 계묘입니다. 즉 역시 을묘일주인데 하나 이 사주에는 묘신이 원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묘는 주변을 보면서 성품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양쪽에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분은 양쪽 인성이 있어서 뭐냐면 매우 정교에 굉장히 저에 깊다. 정교에 정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 일을 담당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신금이 여기 보면 이 을목을 볼 때 신금이 정관이잖아요. 정관. 그러니까 정관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정관은 바른 길이잖아요. 바른 길로 가지는 종교를 믿으니까 바른 길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종교가 이런 뭐라고 생각합니까? 합리적인 종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합리적인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매우 합리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자, 봅니다. 여기서 하면, 이거 통변이기 때문에, 자, 합리적인 종교, 뭐라고요? 자, 그래서 봅니다. 합리적 종교에 귀했다. 귀했다. 그 말은 뭐냐면, 불교에 귀했다. 불교에 귀했다. 이 말이다. 합리적 종교. 그래서 이분은 합리적인 종교에 귀했다. 예, 일단은 인성이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54세부터 모군이 맞잖아요. 모군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주체적인 힘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주체성이 발휘할 수 있다. 어쨌든 전체로 을묘가 임이 있고 월에 있고 시에도 개수가 있고 월에도 임이 있고 갑이 있고 하지만 밑에 전체를 보면 토금이니까 전체적으로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인상생, 즉 금생수 수생모로 간의 관인상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약 사주이지만 관인상생 운으로서 일단은 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식상은 화운이 부족.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 식상 화운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교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편복과 간복은 있다. 왜냐하면 관성인 정관은 남편이고 여자 사주의 남편이고 또 직장이니까 직장은 관성이 수를 생해주잖아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것은 뭔가 하면 수가 용신인 것 같으면 금은 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희 용신으로 보고 금생수 수생모 그렇게 그것이 월에 딱 찾아오고 있으니까 이분은 평생 동안 남편복이 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벌이를 안 해도 남편 때문에 잘 살고 있고 자기는 현재 그 종교와 관련된 일에 뭘 합니까?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도소라든지 이런데 봉사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변인이 발달해서 종교관리 봉사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개수와 인수가 있을까? 공상이 많죠. 공상이 많으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번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상이 많은 것을 빼내는 것을 뭘 빼내요? 식상을 빼내야 됩니다. 그 식상이 바로 화입니다. 화. 그래서 이 사람은 화우드로 좀 빼내야 바란스가 맞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완전 신약한 사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금은 수로 돌아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분은 돌아가는 사주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빠져있는 물이 화예요. 그래서 화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약 사주는 신약 사주에는 관인상생이 제일 좋고 관인상생이 돼 있다면 재성이 오든 관성이 오든 인성이 오든 무슨 운이라도 괜찮다. 다만 그 중에 빠져있는 식상운이 오게 되면 전 오행이 뺑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좋은 사주다. 이분은 현재 큰 어려움이 없이
남편이 벌어주는 걸 가지고 잘 쓰고 있으면서 자기는 불교 관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의 잘 들었습니까? 여름철에 에, 덥고 지금 아주 삼복더위예요. 근데 이럴 때 선풍기 또는 뭐 우리 에어컨 틀어놔놓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묘 다음에 을사입니다. 을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